제가 꼴랑 5명이던 초기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고, 그리고 5년 정도 일을 해보고, 또 다른 초기 스타트업도 들어가 봤거든요. 이 1년의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느낀 확실한 한 가지 뭐냐면,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. 이 말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, 초기 스타트업 하면 되게 척박한 환경에, 그리고 열정페이를 요구하고, 사람들을 갈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꽤 많은데요. 이걸 좀 돌려서 해석을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. 그만큼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은 초기 스타트업에 지원을 했을 때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제가 초기 스타트업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인서울에서 건축공학을 나왔고요. 그러다가 그 전공을 살리지 않고 수학 강사를 1년 정도 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럼 제가 뭐 특별히 스펙이 있었냐? 그런 것도 없었어요. 토익을 보지도 않았고, 자격증 공부는 단 한 개도 해본 적이 없고, 인턴십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건축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린 스타트업을 갔느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제가 입사했던 초기 스타트업과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스펙을 쌓았다. 아니, 스펙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5년 정도 커리어를 쌓았고 5년 안에 임원도 돼 보기도 했죠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초기 스타트업은요. 어떤 뚜렷한 직무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의 뚜렷한 비전과 그리고 로열티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. 맨 처음에 대표님이랑 면담을 했을 때 이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이 회사의 비전을 설명을 해주셨어요. 향후 1, 2년 안에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5년 안에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10년 안에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그 설명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그리고 도전적이었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저에게 되게 재밌게 들리기도 했거든요. 반대로 대표님은 저랑 좀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서 제가 비록 스펙은 없어도 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신의 비전을 잘 따라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대체 왜 이렇게 스펙이 없어도 충분히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이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. 초기 스타트업은요,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인프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각 직무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한정된 인력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일당백을 요하는 환경이 바로 이 초기 스타트업이에요. 물론 이 디자이너나 개발자처럼 특정하게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포지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거든요. 고객응대, 마케팅, 영업, MD처럼 비즈니스 단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 이것들을 한 번에 그 세일즈는 세일즈대로 MD는 MD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내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않은 실무들을 되게 다양하게 경험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들을 계속해서 실험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하셔야 돼요. 내가 비록 스펙이 없을지라도 정말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단기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초기 스타트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이직을 할 때 정말 좋은 경험이 이 초기 스타트업 경험이에요. 물론 이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저처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회사와의 성장을 같이 하고 뭐 평생 갈 것처럼 가도 좋아요. 그 회사는 정말로 그러면 그 비전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. 근데 반대로 내가 이 회사, 이 초기 스타트업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도 경험하고 회사의 비전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체감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직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난 네카라크베도 가보고 싶고 이름 있는 기업들을 가보고 싶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이 초기 스타트업 경험은요, 이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은 초기 스타트업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흔치가 않아요. 이러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성장을 증명해 보였다면 조금 더 인프라가 괜찮은 기업에서도 자신의 성장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
그리고 혹시나 내가 초기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망했어. 망할 수 있잖아요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내 커리어가 망한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은 이 초기 스타트업의 경험을 잘 살려서 내가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어떤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잘 터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럼 이거를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잘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채용 공고들을 보면요. 초기 스타트업에서 실패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혹은 자신이 직접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문구들을 자격 요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거든요. 그 말인즉 초기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다라는 것들을 채용 담당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요.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.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뚜렷한 스펙이 없어. 대기업을 가고 싶지만 대기업에 어울리는 스펙이 없어. 뭔가 내 카라쿠베 이 정도 급에 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지만 거기서 요하는 직무의 전문성이 없어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. 초기 스타트업이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.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돌이켜보면 이 이름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신입을 잘 뽑지 않는 추세예요. 채용 공고를 보시기만 하더라도 다들 최소 2년에서 3년, 5년, 10년까지 이런 경력직들을 대부분 뽑거든요. 거기서 신입 채용을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고 어떤 기업을 입사를 하고 싶은데 경력직들밖에 뽑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초기 스타트업에서 잠시 동안 자신의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을 하고 그 경험을 가져다가 경력직으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채용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하고 압축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 초기 스타트업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 또한 되게 힘들었고 제 심신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그 유니크한 경험은요. 남들에 비해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 자신만의 스펙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.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회사들이, 어떤 초기 스타트업들이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이 잘 실현될 수 있고 그 회사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학교 그리고 인턴십으로만 자신의 커리어에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. 충분히 실무를 하면서 그 실무에서 배우는 유니크한 경험들도 자신만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. 당장은 뭔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요. 향후 짧게는 1, 2년, 길게는 3, 4년 정도의 기간을 압축적으로 좀 임팩트 있게 경험을 쌓아보시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의 이직을 꿈꾸신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비전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커리어를 자신 있게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